오늘의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 전망을 내놓은 곳은 그간 동결을 전망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이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연준이 올해 9월과 10월,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총 3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월 FOMC 성명과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발언은 연준의 대응 기조가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특히 물가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도이체방크도 19일자 보고서에서 연준이 올해 9월과 12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고 BNP 파리바와 맥쿼리를 포함한 몇몇 증권사도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에도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수준인 4.2%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101선을 돌파했습니다. 달러화 상승엔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는 지난주 달러화 대비 161.8엔까지 하락하며 2024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유로화 역시 지난해 5월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우려와 차입 부담이 기술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밤 주요 외신은 스페이스X가 AI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최소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약 1,000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이스X는 이번 회사채 발행 목적이 단기 브릿지론 상환이라고 명시했지만 시장은 대규모 확장 전략 등으로 인해 현금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최근까지 대규모 자본 지출을 집행해온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이 자국산 원유를 미국 달러화로 판매하는 방안을 허용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입국을 1년 만에 받아들인 것에 화답하는 조치지만 미국 달러화 결제 빗장을 풀어줌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도 녹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전쟁 중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중국 위안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한 국가의 유조선만 통행을 허가한다고 공표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미국 달러로만 석유 거래를 하는 페트로 달러가 흔들리고 페트로 위안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란은 그동안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중국의 자국산 원유 등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고 중국도 낮은 비용으로 원유를 수입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이란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전보다 높은 가격의 원유 등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그만큼 원유 수입 대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시간, 해선시대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다시 한번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꺼냈고요. 스페이스X의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 소식도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이번 주 PC 발표와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해선시대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지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해선시대는 실전에 강한 태건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해선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는 태건입니다. 오늘도 나스닥, 크루드오일, 골드를 태건 차트로 태건 차트의 매매 기법에 맞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기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투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반 차트와 갭 보정 차트의 장단점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요 상품들 흐름 태건 차트로 오늘장 복귀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일반 차트와 갭 보정 차트에 대해서도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스닥 선물지수 차트부터 만나보시죠.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뉴욕 증시는 AI 모델이 차별화 없이 가격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의 발언이 AI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약세 압력을 받아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22시 30분 개장과 동시에 장대 음봉과 양봉이 연달아 연출이 되며 등락을 거듭하다가 22시 47분부터는 상승 랠리가 시작됐고 23시에는 3만 4포인트를 찍었습니다. 2.20% 하락하면서 29,96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부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태건 차트로 나스닥 오늘장 복귀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태건 차트로 나스닥 복귀해 주시고요. 예. 그 전에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갭 보정 차트에 대해서 또 강의 나눠주시죠. 네. 자, 오늘은 일반 차트와 갭 보정 차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또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일봉에서야 갭 보정이 안 되지만 분봉, 팁봉에서는 갭 보정 차트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일반 그 차트하고 또 어떻게 틀리게 이제 나오는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또 주식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꼭 집중해서 좀 보시고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뭐 해외 선물 시장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해외 선물, 국내 선물, 그다음에 주식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24시간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래소별로 정산 및 휴장 시간이 존재를 하죠. 아침에 뭐 6시에 끝났다가 7시에 다시 개장한다든가 아니면 국내 선물은 뭐 오후 3시 반에 끝났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8시 45분에 또 시작을 하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갭이 생기는 이유는 전날 어떤 이슈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때 아니면은 그 휴장 그 잠깐의 시간 사이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거나 그랬을 때 갭 상승하거나 갭 하락해서 장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일반 차트와 갭 보정 차트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를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차트 HTS 화면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시면 차트 환경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 보면 갭 보정이라고 이렇게 딱 글씨가 적혀 있죠. 이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적용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일반 차트에서 갭 보정 차트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반 차트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날 그 종가가 여기죠.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갭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오늘 장 마무리를 위에서 했는데 그 다음 날 갭 하락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은 또 진행이 되고요. 자, 일단은 갭 보정 차트는 자, 이동평균선에 왜곡이 있습니다. 자, 특징은 시장이 마감된 후 다음날 시가와 전일 종가가 다르게 발생될 때 발생하는 시세의 간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종가와 시가 이 간격이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차트에 보실 때 나오는 그 실제 가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갭 보정 차트를 보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있는 그대로
실제 가격을 보여주고 그리고 지지 저항 라인을 실제 가격대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 급격하게 막 점프하거나 막 하락하거나 해서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나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이 살짝 왜곡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개파락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은 그 며칠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데 이 평균 가격의 선이 갭 상승하면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왜곡되게 지표들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갭 보정 차트입니다. 조금 전에 차트하고 똑같은 차트인데 지금 종가와 시가가 붙어 있죠. 왼쪽에 보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 종가와 시가가 붙어 있습니다. 자, 특징은 전일 종가와 당일 시가의 차이만큼 과거의 모든 캔들 가격을 인위적으로 위로든 아래로든 서로 밀어 올리고 내려서 일단은 빈 공간을 메운 차트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의 단절이 없기 때문에 기술 쪽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단점은 일단은 가격의 문제인데 현재 가격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전날의 가격이 조금 왜곡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는 지금의 차트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의 가격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나온 전날의 가격만 계산된 가격으로 표현이 되고요. 현재 가격은 지금 우리가 갭 보정 차트든 그렇지 않은 차트든 아주 정확한 가격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왜 갭 보정 차트를 써야 되느냐? 지표의 연속성입니다. 쌍바닥 쌍봉.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 화살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막 쌍바닥 쌍봉 뭐 매도 들어가고 매수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파동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차트에서 큰 갭이 발생하면 이동평균선이 꺾이거나 지표값이 튀어버려 가지고 실제로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잘못된 매매 신호가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 인식의 정확도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수치로 패턴을 읽습니다. 시스템 매매는. 그래서 갭 보정은 캔들 간의 연결성을 유지해 주므로 알고리즘이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이나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을 좀 더 일관성 있게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심리적 흐름을 또 반영해 줍니다. 해외 선물은 본장 개장 전후로 갭이 발생하는데 갭 보정은 이러한 단절을 좀 제거해서 매수와 매도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줍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뭐 화살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갭 보정 차트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골드선 아래에서 나오는 매도, 아까 전에 갭 보정하지 않은 차트에서는 이 매도 신호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은 갭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상승한 부분을 매우로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그 찰나에 우리는 또 매도로 또 수익을 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일반 차트에서는 그렇게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갭 보정 차트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계속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아주 적절하게 잘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매는 갭 보정 차트로 매매를 하시고요. 결론은 그 지표, 가격 이런 것들은 일반 차트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갭 보정 차트에 이렇게 선 같은 것 좀 표시하시고 그렇게 매매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려고 했냐면 제가 복귀하다가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갭 보정 차트입니다. 그래서 갭 상승한 게 보이지 않지만 일단은 연속적으로 쌍봉이 나왔으니 아침에 바로 매도 들어가서 자 수익을 내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간혹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갭 보정 차트가 뭔가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굉장히 좀 진폭도 많이 나왔고, 지금은 아까 전에 뭐 지금 차트 보니까 살짝 이제 그 방향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좀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왔는 것 같은데, 오늘 장은 계속 하방으로 계속 시장이 좀 거의 뭐 폭락하는 수준으로 거의 시장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쌍바닥 매수 나왔죠. 쌍바닥 매수 나와서 120틱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침에. 물론 뭐 아침 7시에 매매하시는 분 잘 안 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쌍봉 매도 신호 나옵니다. 그리고 120틱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도 신호가 나오고 얼마나 진행을 했느냐보다도 그냥 그 방향대로 시장이 가줬느냐만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 120틱 하락했습니다. 뭐 300틱 하락했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 놓는 거는 그냥 시장이 그만큼 움직여줬다라는 걸 표현한 거고요. 실제로 뭐 매매자의 성향에 따라서 뭐 50틱 수익을 내고 시장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홀딩을 해서 이 밑에까지 계속 수익을 내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제가 복귀하는 이유는 우리 매매 기법에 맞게 매매했을 때 그 매도 신호, 매수 신호 따라 들어갔을 때 얼마나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이 나오는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도 나와서 120틱 하락, 그리고 종고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는 진입 자리가 아니고요. 자, 골드선 밑에서 나오는 매수 다 무시,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매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쌍바닥 매수 나왔죠? 나왔는데 몇 틱 못 가고 바로 반대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손절이 한번 나갔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일단은 골드선하고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캔들하고 골드선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진입 타이밍과 골드선의 위치 항상 체크하시고, 만에 하나 손절이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미리 조금 알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오면서 매도 신호 나옵니다. 나와서 27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동그라미를 안 쳤죠. 자, 일단은 이동평균선의 고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만약에 들어간다 손 치면 신호봉의 저점을 깼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한번 들어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골드선을 좀 맞고 저항받고 떨어지는 위치라면은 제가 동그라미를 쳤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일단은 여기에서 재차 매도는 좀 아닌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를 안 하고 있죠. 계속 시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자, 골드선 맞고 떨어질 때 매도 신호, 자, 진입을 하게 되면 한 530틱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외바닥에서 쭉 올라갑니다. 밑에서 나오는 매수는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매도 무시. 그리고 나서 또 쌍봉 매도가 나오고요. 300틱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일단은 매도세가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동그라미를 계속 쳤는데 어쨌든 시장이 골드선 아래에서는 무조건 매도 대응만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손절은 매수와 매도 사이에 고점, 손절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매도세가 세면 일단은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계속. 그래서 일단은 매도 신호 나오고 460틱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규칙은 깨졌고요.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쌍봉. 자, 새로운 쌍봉이 나온다라는 거는 일단은 뭐 시간에 대한 조정도 있겠지만 가격에 대한 조정도 일정 부분 나온 상태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새로운 쌍봉. 자, 매도 진입, 그다음에 300틱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골드선 맞고 떨어지는 매도, 또 200틱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도세가 세다. 뭐
제가 그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고 이게 정말 센 건가 아니면은 뭐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막 섣불리 300틱 한번 내려가고 500틱 한번 내려갔으면 이제는 매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그리고 골드선 아래에서는 절대로 매수하는 거 아니다. 자, 지금 여기서 외바닥에서 막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솔직히 좀 아깝긴 하죠. 뭐 여기가 저점이라고 어느 누군가는 저점이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볼 수는 있지만 우리 태건 차트에서는 매매 기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나오는 매도도 다 무시. 그리고 나서 쌍봉 매도 나옵니다. 매도 나와서 한 600틱 이상 가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골드선 맞고 떨어질 때 또 매도 진입하면 한 380틱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자, 쌍바닥 매수가 간만에 한번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80틱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자, 위에서 나오는 매도 다 아닙니다. 하단 지표가 빨간색일 때 나오는 매도는 다 무시. 그다음에 하단 지표가 파란색일 때 나오는 매수는 다 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쭉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다시 쌍바닥 매수가 나왔죠. 쌍바닥 매수 나오고 190틱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쌍봉 매도가 나왔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하단 지표 빨간색일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요. 자, 시장 계속 진행하고, 자, 여기에서 매도 나오죠. 또 100틱 정도 하락하는데, 제가 원칙대로 하면은 진입 자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골드선하고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골드선에서 가장 붙여서 매매하는 걸 최우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골드선하고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러면은 그냥 매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뭐 시장이 가든지 말든지 그냥 좀 관망하시고 좋은 자리 계속 나옵니다. 기다리다 보면. 자, 여기에서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죠. 쌍바닥 매수 나오고 골드선에 가장 근접해서 붙여서 나오는 매수 신호죠. 자, 한 160틱 정도 상승하고, 자, 전저점을 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골드선에 붙여서 지지받고 나오는 매수 신호. 자, 80틱 이상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전저점을 깨면서 그 상승을 하긴 하되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뭐 외바닥 아니면 골드선 바로 올라탔다고 해서 매수도 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다리고 쌍바닥 쌍봉 가려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8틱 매수 진입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외봉에서 원웨이로 저점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자, 이럴 때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자, 기다리고 쌍봉 매도 신호 나오고 180틱 정도 하락. 또 매도 신호, 골드선 저항받고 떨어지는 매도였죠. 또 진입하게 되면 180틱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 그리고 나서 매수 신호 나와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 그다음에 10시 30분 지나서 매도 신호 나오고, 자, 밑으로 쭉 빠지는 모습. 이 이후로 계속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전일 종가와 당일 시가가 차이가 날 때 생기는 그 빈 공간, 그러니까 갭을 보정하는 갭보정 차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갭보정 차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지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강의와 태권 차트로 나스닥 오늘장 복귀까지 해봤는데요. 골드선 아래에서는 매도, 골드선 위에서는 매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적 분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시간당 적극 매도, 일간 적극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6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ADX, 하이엔로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를 주셨네요. 앞서서 오늘장 복귀할 때는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매수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은 많이 빠졌는데
좀 미장 시작하고 나면서 일단은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음봉입니다. 그리고 위에 3200 저항이 있습니다. 3200 저항. 그리고 뭐 아래로는 오늘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3200 저항선 있다. 만약에 이거를 올라타게 되면은 좀 진짜 강하게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골드선 위에 잘 안착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래꼬리 좀 길게 달면서 위로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틱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00틱으로 보겠습니다. 자, 900틱으로 봤을 때 현재 매수 구간이죠. 자, 하단 지표 매매 저번에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하단 지표. 자, 쌍바닥 매수가 나왔는데 쌍바닥 매수가 나왔지만 하단 지표 파란색일 때 나왔습니다. 일단은 진입 자리는 아니죠. 뭐 한 끗 차이라도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 지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골드선 지지받고 올라갈 때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궁극적 목표는 골드선에 완전히 붙여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매매를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할 때 매수 진입했으면 현재 뭐 수익은 굉장히 좀 크게 났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매수는 자, 쓰리바닥 매수 신호가 나왔죠. 골드선하고 이격도 좀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는데 음봉으로 나왔죠. 이럴 때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무조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MIT 딱 걸어놓고 기다렸다가 돌파되면 진입해서 또 수익을 내볼 수 있는 또 그런 자리가 좀 나옵니다. 현재는 뭐 행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골드선 위에 있으니까 매도는 일절 생각하지 말고 매수만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120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0틱은 이제 제가 실전에서 이제 매매할 때 사용하는 이제 틱인데 일단은 지금은 골드선 밑으로 살짝 빠졌습니다. 빠졌고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갔죠. 시장 계속 올라갔다가 지금 잠깐 조정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큰 차트와 작은 차트 두 개를 놓고 본다면 큰 차트로 방향성을 잡고요. 작은 차트로 진입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매수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22시 30분 개장과 동시에 지수가 회복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일봉상 3200포인트를 저항선으로 짚어주셨고 또 900틱 기준으로는 골드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스닥 태권 차트로 타점까지 잡아봤는데요. 앞서 태권 차트로 복귀를 해주시면서 기술적으로 매수와 매도 시그널에 따른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태권 차트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일 오전 8시 40분, 오후 10시에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과 또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곳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 상품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진척을 보였다는 소식 속에 공급 증가 기대감이 부상하며 크게 하락했습니다. 22시 10분부터 하방 압력을 받았고 이후 횡보 장세를 거친 뒤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23시 04분 72.67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1.68% 하락하면서 72.62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차트부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태권 차트로 오늘장 복귀해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아무래도 종전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서 좀 타점 있었을까요?
좀 오일은 오늘 좀 복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일단은 뭐 미국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 또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방 압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일이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한테 제 차트 이렇게 잘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차트입니다. 매매 기법 이렇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오일은 첫 번째, 두 번째 연속 2회 손절이 나갔습니다. 자, 아침에 쌍바닥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바로 위에 일봉상 5일선을 틱 차트에 갖다 놓은 건데 이 일봉상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고 떨어지면서 일단 손절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리고 나서 바로 쌍봉 매도가 나왔습니다. 쌍봉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자, 또 못 가고 또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면서 전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일단 손절을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사이에 고점 플러스 2틱을 손절을 잡습니다. 잡는데 몇 틱도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속 2번 손절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자, 오버를 했으니까 자, 이 매도 신호는 외봉이죠. 규칙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는데 일단은 뭐 진입 자리는 아니니까 좀 많이 아깝죠. 그리고 화도 많이 나죠. 2회 연속 손절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나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0틱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바로 골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나서 위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는 무시. 그리고 쌍바닥 매수 신호 나오고 53틱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아침에 손절 2번 한 거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메꿔 넣었죠. 메꿔 놓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신호 나온 대로 열심히 따라다니면은 분명히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위에서 나오는 매도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쌍봉 매도 신호 나옵니다. 매도 신호 나오고 나서 쭉 내려오죠. 지금 낮에 아침부터 낮까지 오늘 저녁까지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10시 넘어서 이제 10시 30분 전에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저점 언저리에서 시장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도 태건 차트로 오늘장 복귀해봤는데요. 개장 전까지는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적 분석도 체크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시간당 적극 매도, 일간 적극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8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MACD, ADX, 윌리엄즈, CCI, 하이엔로즈,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1.3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골드선 아래에 캔들이 있을까요? 예, 골드선 뭐 일봉상으로 보면은 골드선 한참 밑으로 빠졌어요. 빠졌고 그래서 지금 또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여기 전저점을 깨버렸고 그래서 현재는 가격은 저점은 72.48. 자, 지금 밑으로 어떤 뭐 지지선은 거의 뭐 없다라고 보고요. 계속 만약에 이 정도 추세로 간다면은 하방이 좀 세고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74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됐든 뭐 그 아래 꼬리를 어느 정도는 좀 달아줄 텐데 그 아래 꼬리 달아주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74.00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는 저항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틱 차트 900틱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00틱도 지금 골드선 밑으로 빠졌죠. 빠졌고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데 현재 저점을 깨게 되면 그 다음 가격 72까지는 하방이 좀 열려 있다. 72.00까지 하방이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틱에서 조금 전에 봤던 차트죠. 여기에서
매도 진입해 볼 수 있고요. 현재도 매도 나와서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저점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태건 차트에 여러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뭐 4등분 선도 있고 그다음에 마디가 가격도 있고 그다음에 골드선, 이동평균선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진입을 하고 나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자, 여기서 진입을 했죠. 여기서 진입을 하고, 근데 지금 이 중심가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할 때, 이거 맞고 바로 또 반대로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런 의구심도 좀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중심가를 돌파를 해준다면, 그 다음 목표가는 하위 25% 그리고 만약에 이 하위 25%를 완전히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오늘의 저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저점이 있다. 오늘의 고점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늘의 저점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 아니면 오늘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으로 내려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이나 고점을 몇 틱을 깨고 다시 반등 주는 경우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점을 깼다. 이제는 매도를 또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의 또 지지와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은 매도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일봉상 저점인 72.48달러가 깨졌기 때문에 하방은 열려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74달러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900틱, 120틱 기준으로도 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크루드오일 상품 전략 짚어봤고요. 이어서 골드도 상품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부터 만나보시죠. 골드 선물 차트입니다. 금 가격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 낙관론에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락했습니다. 22시 20분 4,122달러에서 우상향 흐름을 가져가면서 23시 10분 4,163달러까지 오른 뒤에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6% 하락하면서 4,145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골드도 차트부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태건 차트로 오늘장 복귀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골드는 어땠나요? 크루드 오일처럼 좀 자리가 없었을까요? 오일보다는 조금 더 있었죠. 그런가요? 네, 오일보다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 자, 아침에 일단은 첫 번째 매도 나왔는데 하단 지표 빨간색일 때 나왔어요. 진입자리 아닙니다. 진입자리 아니고 그 다음에 매수 신호 나왔는데 하단 지표 파란색일 때 나오죠?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왔죠. 자, 외봉입니다. 외봉이면 일단은 규칙은 깨졌다. 자, 쌍봉은 자 왼쪽과 오른쪽이 같거나 왼쪽보다 오른쪽이 낮은 경우를 쌍봉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경우, 이 고점을 돌파한 경우에는 자, 외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쌍봉이 나옵니다. 쌍봉. 자, 진입하고 371틱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여기에는 뭐 거의 횡보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매도의 고점, 매도의 고점, 매도의 고점. 자, 매수와 매도 사이의 고점, 매수와 매도 사이의 고점. 계속 돌파하지 않고 계속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자, 그래서 일단은 또 골드는 한번 맞고 또 떨어지는 또 매도 230틱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쌍바닥 매수. 자, 외바닥에서 너무 잘 가죠. 요즘에 뭐 외바닥, 외봉에서 너무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그 매매하다가 저 신호 한번 주고 가지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쌍바닥 매수가 나오고요. 110틱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매도는 다 무시합니다. 위에서 나오는 매도는 아무리 쌍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골드존 위에서는 매수만 하고 아래에서는 매도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에서 나오는 매도를 하게 된다면 영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기준과 원칙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컴퓨터를 딱 켰을 때 아, 지금은 상방이야, 하방이야 이렇게 딱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오셔 가지고 기준선 매매하는 방법 제가 정말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특히나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대화 많이 하시는 분들이 투자도 잘 하십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분위기 살펴보신다고 관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 던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쌍봉 매도가 나왔죠. 9시 30분 좀 넘어서 나왔습니다. 자, 매도가 나왔는데 자, 여기는 제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왜냐하면 매번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골드선을 맞고 떨어지는데 이동평균선의 고점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매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골드선을 저항받고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은 다시 또 저항받고 내려오죠. 내려올 때 종가나 저가를 깰 때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매도 진입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 진입 수익을 또 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장 시작하고 나서 자, 골드선하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래도 쌍바닥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 태권 차트엔 선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뭐 4등분선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매수가 만약에 진입을 했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선을 일단은 1차 목표가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여기에서 요만큼 이렇게 수익 내자고 내가 저걸 진입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진입 안 하시면 됩니다. 진입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하세요. 관망하시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심선 목표가 잡고 짧게 좀 끊어치는 아니면 뭐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계속 홀딩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 시켜 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살짝 올라탔다가 밑으로 빠진다면 본청을 잡거나 아니면 짧게 이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는 거래량 거의 없습니다.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복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오늘장 태권 차트로 복귀해봤습니다. 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함께하는 곳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골드도 기술적 분석 체크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골드 시간당 적극 매도, 일간 적극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개 지표 가운데 10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스토캐스틱, MACD, ADX, 윌리엄즈, CCI, 하이엔로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주셨습니다.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매도가 조금 더 유효할까요? 예, 그렇죠. 자, 어쨌든 뭐 일봉상에서 음봉이고 또 골드선 아래에 있고요. 아래 꼬리 지금 굉장히 좀 짧게 지금 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 위로 올라간다, 뭐 이걸 예측을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지만 일단 오늘의 저점 4,100 밑으로 빠지게 되면 굉장히 하방 압력은 또 굉장히 또 세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4,100 그다음에 4,050 이렇게 밑으로 지지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는 일단은 뭐 오늘 하방이 좀 세니까 위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빠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니까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틱 차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900틱. 자, 900틱도 골드선 밑으로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골드선 아래에서는 매도 위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뭐 팻말도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큰 차트에서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좀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일단은 골드선 아래에 있고 만약에 중심가 위로 여기 검정색이 태권 차트에서 중심가죠. 그리고 골드선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데 만약에 상방으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4,190 언저리까지는 또 상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매도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120틱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 자, 골드선 밑으로 빠져서 쌍봉 매도 신호 나왔죠? 자, 쌍봉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어쨌든 지금 여기 가는 색선 그 푸른색 선이 있는데 거기 좀 걸쳐져 나왔어요. 걸쳐져 나왔는데 깨고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하위 25% 선까지 목표가 잡고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차트를 좀 좁혀 놓고 보게 되면 자, 4등분선 마디가격 4등분선이라고 이제 그 오늘의 최고가, 최저가, 중심가, 상위 75%, 하위 25%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보면 하위 25% 밑으로 내려오면 추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위치에서는 무조건 매도 강하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자, 상위 75%와 중심가, 그 다음에 중심가와 하위 25%, 이 사이가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또 상방으로 갈 때는 추세가 상위 75% 위에, 자, 지금 제가 여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지금 시장이 계속 며칠째 빠져가지고 자, 하위 25%또 계속 밑으로 추세가 나와버리죠. 자,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 75%와 하위 25% 사이는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막 혼조세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로 다시 또 돌아오게 되면 자, 하위 25% 선 밑으로 매도 나오고, 또 지금 하위 25%에서 중심가 사이에서 약간 좀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어쨌든 또 하방으로 추세가 나오려면 하위 25%를 완벽하게 깨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상방으로 보려면 일단은 뭐 중심가 위로 올라타면 상방 75%, 상위 75% 선까지 딱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올라탔다 그러면은 상방으로 또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뭐 지금 방향성이 상방이다 하방이다 예측하기보다는 골드선을 기준으로 시장이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만 다닌다, 이런 생각으로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골드는 매도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일봉상 음봉이고 태권 차트 내에서 골드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도 팻말을 들어주셨고요. 일봉상 오늘의 저점인 4,1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하방 압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900틱 기준으로도 골드선 밑으로 빠져있는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스닥부터 5일 골드까지 태권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장 태권 차트로 꼼꼼하게 복귀해보고요. 또 타점 전략까지 잡아봤는데요. 태권 차트가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곳과 또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40분, 오후 10시에 진행하시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셨던 전략들 핵심만 모아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